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오후 대구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금 활동에 이용했다며 추가 폭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정혜미 기자회견은 다 끝이 났죠? 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1시간 전쯤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당초 대구 남구의 한 찻집에서 대구 인터블고 호텔로 급하게 장소가 변경되면서 예정보다 40분 정도 늦게 시작됐는데요. 이 할머니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지난 기자회견 이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왔다면서 이는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1992년 처음 모금하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웠다면서 당시 간사였던 윤미향 당선인에게 배고픈데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해도 돈 없다고 답했다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30년을 함께 해왔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공장에 끌려가 일한 정신대와 군부대로 끌려간 위안부는 다르다면서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즉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금 활동에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대협이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했는지 생각해보니 울분이 터진다며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니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사죄나 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사죄받고 배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방식 등을 바꿔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이 사리사욕을 채워서 마음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사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오늘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민주당은 이 할머니의 회견이 안타깝다면서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합당은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먹었다는 절규에 분노한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임세영 기자입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의 제안에도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회견 내용에 대한 별다른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추후 오늘 회견을 포함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한 번에 설명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해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할머니가 울분을 토하면서 마이크를 잡았겠냐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고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윤미향 TF를 오늘 발족시켰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아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윤미향 씨 사태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일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의 남편이 본인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윤시명이 후원 계좌를 홍보한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윤 전 이사장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윤미향 개인 계좌로 모금했고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름으로 기사를 써서 포털 사이트에 등록되게 했다면 사문서 위조죄와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유치원 등원을 앞두고 서울 강서구의 미술학원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으로 미술 강사와 유치원생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학원 강사에서 이어진 6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유치원 등원을 이틀 앞두고 유치원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2015년생 남자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치원생은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영 렘브란트 미술학원에서 20대 여성 강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등포 확진자인 이 여성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이 학원 수강생 100여 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접촉자 80명 가운데 유치원생을 제외한 7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서구 일대 유치원 7곳에 대해 돌봄 교실 운영 중단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환자는 7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8명이 늘었는데 이 중 6명이 이태원 클럽 관련 N차 감염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인천 학원 강사에서 이어진 5차, 6차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며 모두 가족, 지인, 동료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성동구의 60대 여성은 광진구 확진자가 일한 식당에서 5차 감염됐습니다. 이 식당에서 근무한 40대 여성도 확진됐고 그 남편인 50대 택시기사는 6차 감염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식당 종업원과 택시 손님 등 36명을 접촉자로 파악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확진된 부천과 마포소방서 소속 소방관 4명의 코로나 감염 경로는 결혼식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는 이들이 광명시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4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등교 첫날부터 수업이 중지됐던 인천 지역 66개 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고3 학생들이 교문을 들어섭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고 한 명씩 건물로 들어가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인천 지역 66개 고등학교에 대한 등교 수업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이 학교들은 등교 첫날이었던 닷새 전 인천 인항고 3학년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원 귀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확진 학생들이 다녀간 시설을 이용한 학생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교육당국은 등교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학생들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생마다 시간대를 정해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모레부터는 고3 외에도 초중고 일부 학년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되는데 교내 방역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 등교 수업을 앞두고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의 등교를 중지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등교를 앞둔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일주일 전부터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돌잔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부천 라온파티 뷔페에서 근무했던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돌잔치 촬영을 했던 사진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 사진사와 추가 확진자의 동선은 겹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내일부터 택시와 버스 운전기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 도입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서구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6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국내 지역 발생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1,206명입니다. 정부는 지난 2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3.2명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버스와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은 운전기사 등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승차 거부 시 사업 정지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시킨다는 겁니다. 모레 0시부턴 모든 항공사 국제선과 국내선에서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 철도, 도시철도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는 오는 27일 중3과 고2, 초등 1, 2학년, 유치원생의 등교 수업을 앞두고 구체적 지침을 방역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여름을 앞두고 두께가 얇은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확대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서 클럽 등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번지는 일명 어린이 괴질에 대한 국내 감시 체계를 오늘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실물 경제가 본격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중 3차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새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출이 급감하고 서비스업의 위축과 함께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의 위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시 재정을 편성하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3차 추경안이 6월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새 국회에도 당부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유념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으로 신속히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구조 조정도 필요하다며 부처별 지출 구조 조정 등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도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3차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2024년까지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연휴를 맞은 미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아랑곳 않는 분위기입니다. 미 버지니아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미주리주 수영장 파티 현장입니다. 수영장을 빽빽히 채운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 있으니 거리를 두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재개장한 해변은 연휴를 맞아 몰려든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장이 이번 연휴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특별히 당부했지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인들이 연휴를 즐기는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면에 코로나19로 숨진 1,000명의 부고를 실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죽은 이들의 명단이 아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전국적으로 사망자 등 피해가 줄고 있다고 올렸습니다. 하루 전 여유 있게 골프를 즐긴 데 이어 오늘 또 골프를 쳤습니다. 백악관 TF팀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적시한 워싱턴 DC 근처입니다. TF팀은 시카고, LA도 피해가 급증하고 아칸소,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주의 피해 역시 심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다 코로나19가 다시 휩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증상 없이 감염시키는 무증상 감염이 문제입니다. 미주리주에선 증상 없는 2명의 미용사가 손님 140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40명이 무증상 감염에 노출된 겁니다. 미 행정부도 대응이 마땅치 않습니다. 거리두기 하라고 당부할 뿐입니다. You don't know who's infected, and so we really want to be clear all the time that social distancing is absolutely critical. 미국의 사흘 연휴가 불안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결과는 늦어도 2주일 후에 나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책임자가 유출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왕예니 소장은 관영 영문 뉴스 채널 CGTN과의 인터뷰에서 이 연구소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돼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완전한 조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30일 이 바이러스의 샘플을 처음 접했고 그 전에는 접촉한 적도 보관한 적도 없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바이러스를 어떻게 유출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왕 소장이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 유출설을 부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이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홍콩 국가보안법안을 이번 주 내에 강행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보안법을 제정하면 대중국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내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된 초안을 보면 홍콩에 대한 외세의 개입과 정권 전복 시도, 테러에 대해서 3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모두 금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법안은 28일 양회 폐막식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안법은 지난 2013년에도 홍콩 정부에 의해 추진됐는데 당시 홍콩 시민 50만 명이 반발해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직접 제정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针对的是极少数严重危害国家安全的行为，不影响香港的高度自治。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만들 보안법으로 홍콩을 장악하면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서 남을 수 있을지 알기 힘들다며 특별지위 변경 카드를 흔들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와 함께 중국의 코로나19 대응까지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중국의 바이러스에 대한 은폐는 체르노빌 원전 사태와 함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천안문 사태 추념일을 맞아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의 대중 압박도 전방위로 이어질 기세여서 상황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공원에서 16살 A양이 빌린 돈을 갚으러 나갔다가 또래 학생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양이 가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명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온라인에 폭행 영상이 빠르게 퍼진 뒤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해마다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내는 야생 진드기가 올해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 들어 벌써 2명이 사망했는데 요즘 코로나19가 다소 주춤하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황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도심의 공원입니다. 하얀 천을 펼쳐 풀밭을 오가자 새까만 곤충이 잔뜩 달라붙습니다. 사람의 피를 빨며 바이러스를 옮겨 SFTS, 즉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감염시키는 작은 소 피 참 진드기입니다. 인근 공원에 설치한 채집 장비에도 야생 진드기 수십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요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진드기는 보통 울창한 수풀에 많을 걸로 생각하지만 이처럼 야산과 접해 있는 근린 공원이나 도심 산책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피를 먹이로 하기 때문에 이런 야생동물이 많이 사는 야산의 경계지역 같은데 그런 데서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223명이 감염돼 41명이 숨진 데 이어 올해도 충남과 경북에서 벌써 2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면서 산책 등 야외 활동이 늘어 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졌습니다.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풀밭에 앉거나 눕지 마시고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나갔다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털 사이에 진드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야외 활동 뒤 이유 없이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오늘 낮 1시쯤 충남 아산시 풍기동의 이마트 옥상에서 불이 나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장비 20여 대와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20여 분 만에 불을 진압했습니다. 손님과 직원 등 200여 명이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옥상 냉각탑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 부품 수출길이 막히면서 경남 지역 항공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경남의 항공 부품 제조업체, 납품하지 못한 부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보잉 787 부품만 15대 분량입니다. 250명이 일하던 공장은 직원 절반이 유급휴직 중입니다. 다른 업체들도 적게는 직원의 30%, 많게는 90%까지 휴업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중견기업 A사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90%가 휴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하이저 같은 경우에도 50%가 지금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기 운항에 이어 생산이 중단되면서 부품 수출길도 막혔습니다. 경남 지역 항공 부품업체 50여 곳 가운데 절반이 1분기 매출이 70% 이상 줄었습니다. 한국우주항공, 카이의 주요 협력사 30곳도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각각 779억 원과 6.1% 떨어졌고 내년에도 상황이 지속되면 유휴 인력이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남의 항공부품 제조업 노동자는 국내 종사자의 68%인 1,275명. 이 가운데 5천여 명이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업계 노동자와 시민들은 사천과 진주, 창원과 김해 등을 고용 위기 지역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부품업계는 명확하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에서는 항공 관련 부품업종은 특별 고용지원업종 선정해서 배제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장기화될 경우 줄도산마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보통 자연산 회가 양식보다 더 귀하고 비싸기 마련이죠. 그런데 국민 횟감으로 불리는 광어는 최근 자연산이 양식보다 가격이 저렴해지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산시장 판매대 가장 앞에서 손님을 끄는 인기 횟감, 광어입니다. 배가 하얀 자연산과 얼룩점이 있는 양식이 섞여 있지만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던 자연산이 요즘 인기입니다. 손님들도 알고 많이 찾으셔. 우리도 많이 권하죠. 왜 이래 양식보다 더 싸니까요. 대형 마트에도 자연산 광어 특가 상품이 나왔습니다. 자연산 광어요, 자연산 광어요. 양식 광어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한 마리에서 나오는 회 양인 360g에 18,000원대로 1년 전보다 10,000원 가까이 가격이 내렸습니다. 자연산인데 평소에 못 사는 거잖아요. 너무 비싸서 맛있게 먹으려고요. 자연산 광어 산란기철이라 해안가로 많이 모이는 현상이 있어서 이때 4, 5월달이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충남 대천 등 서해안 주요 포구의 자연산 광어 경매 시세는 1kg에 12,000원 수준. 제주와 완도산 양식 광어는 2만 원 선으로 40% 더 비쌉니다. 이례적인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건 코로나19 때문입니다. 5월 산란기를 맞아 자연산 광어 어획량은 늘어났는데 이맘때 전국 소비량의 30%를 차지하던 광어 축제가 취소되면서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축제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소비하는 부분이 천지차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관광객이 찾는 수가 틀리기 때문에. 자연산이냐 양식이냐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엇갈리지만 코로나19가 자연산 광어의 몸값을 일시적이나마 낮춰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고 최희석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파트 등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해 특별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아파트나 대형 빌딩 등의 각종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각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서 신고를 접수해 한 개 팀이 전담해 수사할 계획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조사를 작성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는 첫 번째 성별 표시 번호 뒤에 이어지는 지역번호 4자리 대신 임의번호가 부여돼 출신 지역 식별 정보가 주민번호에서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때 원칙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199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돌아온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47포인트 상승한 1994.6에, 코스닥은 11.31포인트 오른 719.89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 우려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린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1% 넘게 올랐습니다.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카카오는 나흘째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코스피 시가총액 8위에 올라섰습니다. 또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한 NC소프트는 장중 상장 이래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외국인이 주요 조선주에 대한 매수에 나서면서 조선주도 줄줄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원 20전 오른 1244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동안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서는 모레 새벽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일단 현재 대부분 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일부 내륙 지역, 특히 서울에서는 옅은 안개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안개가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그리고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질 만큼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전주 14도, 청주, 광주 15도, 대구 1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청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8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안개가 끼는 해역이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